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욕시에서 폐렴의 원인이 되는 레지오렐라균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브롱스 지역에서 지난달 10일 이래 레지오렐라병이 집단 발병했습니다. 4일 기준 81명이 감염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7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고령자들로 폐질환 등 병을 앓았던 사람들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감염자 가운데 64명은 입원한 상태이고 28명은 치료한 뒤 퇴원했습니다. 당국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레지오렐라균은 대형 건물 냉방기에 냉각 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분수대, 분무기 등에서 서식하다 공기를 타고 전파가 돼 폐렴과 독감 등을 일으킵니다. 레지오렐라균에 감염이 되면 고열과 기침, 오한, 근육 통증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다만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항생제 복용 등으로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일살롱 종업원 견습생 신청 시 사회 보장 번호나 텍스 번호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3일 공문을 통해 지난 7월 31일 뉴욕주 알바니에 위치한 뉴욕주 국무부 라이센스 관계자들과 면담한 결과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요청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인스펙션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라이센스니 임금 문제니 또 종업원 미니멈 웨이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피해를 줄일까 싶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담 요청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무부 라이센스국에 관련된 자분들하고 또 보건국 관련된 분들하고 저희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저희가 견습생 제도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궁금한 점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건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았고요. 또 그분들이 소셜 번호나 텍스 번호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만 쓰시면 전부 통과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최근 네일살롱 종업원 견습생 제도가 포함된 새 네일살롱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제도는 네일 라이센스를 지닌 이의 지도하에서 1년 동안 수료하면 신분에 관계없이 네일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뉴욕주 보건국이 환경평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협회로 이에 응할 업체를 문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각 지역별로 15개 업체를 선별해 주 보건국에 이를 전하게 되면 보건국은 그중에 4개에서 5개 업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환경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환경조사에 임할 경우 환경조사 기간 동안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으며 조사 기록은 표본 조사에만 활용됩니다. 또 조사 기간 중에 노동국이나 세무국 등 다른 기관에서 조사가 나오면 최대한 1년간 이를 미뤄주며 이 같은 조건은 협회가 아닌 뉴욕 주정부의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OH라 그래서 Department of Health 보건국에서 주 보건국에서 저희들 협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네일협회로. 그래서 한 15군데의 저희가 업체를 지역별로 브루클린, 맨하탄, 스태튼 아일랜드, 브롱스, 롱아일랜드 이렇게 지역별로 한 4-5군데의 업체를 선정을 해주면 그 중에서 그분들이 지역별로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조사를 시행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셨을 때 어떤 조사 환경이 나오든지 간에 불이익은 전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에 관한 자료들은 절대 샘플링 작업에만 사용되는 걸로 그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회는 주 보건국에 이번 주까지 15개 업체 리스트를 전하기로 해 환경조사를 원하는 업체의 경우 6일까지 협회로 연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3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상담소 상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한인 사회에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중에 총 1276건의 한라인 전화를 받았는데 그중에 890건인 70%가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케이스였습니다. 나머지 386건, 30%는 정신건강과 알코올 중독, 자녀교육, 경제적인 문제 등이 상담됐습니다. 또 상반기 6개월 동안 도움을 제공한 1,144명 중 751명, 66%가 범죄 피해자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와 방임, 인신매매, 노인학대 등으로 고통받았고 이들 중 91%가 여성이었고 9%가 남성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대로는 83%가 25세에서 69세 사이의 성인이었으며 상담자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자였습니다. 집단 자위권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를 한몸으로 묶으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이 일본의 대미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일본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존 다우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는 4일자 아사히 신문과의 대담에서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에 대해 확실히 유능한 정치인이었지만 종속적인 미일 관계를 고정화한 토대를 만든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마찬가지로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 정책과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이 대미 자립성을 높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우어는 이어 반대로 일본은 아베 총리의 안보 정책에 의해 점점 미국에 종속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아베 총리를 민족주의자라고 부르는 데 대해 모순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낙태를 하지 않고 저를 낳아준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꼭 찾아주십시오. 미국에 입양이 된 한인 여성 타라 브래드퍼트 씨가 생모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단서라고는 입양 당시 사회복지법인인 홀트아동 복지회가 양부모에게 건네준 흑백 사진 한 장이 전부입니다. 사진 속의 아이의 가슴에는 김동숙이라는 이름과 입양번호인 9680, 생년월일인 7869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김동숙이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입양 당시 홀트아동 복지회가 붙여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입양 번호와 생년월일은 정확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남편과 워싱턴주 보즈먼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입양에 관심을 두면서 인컴패스란 비영리 단체도 만들어 입양 한인과 위탁 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17살과 21살의 두 아들을 둔 그녀는 에티오피아에서 3형제를 입양해 키우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유전 무죄 현상, 즉 기업범죄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보통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 더 약하게 하는 행태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4일 미 시라큐스 대학이 발표한 미 연방사회사법기관의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오는 9월까지 2015년 회계년도에 화이트칼라 범죄 기소 건수가 1995년 회계년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 법무부는 각종 경제활동 과정에서의 사기와 탈세, 반독점법 위반을 비롯한 경제범죄 등을 화이트칼라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보고서에서 2015년 회계년도에 들어 지난 6월까지 9개월 동안 연방 법률로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는 5,173건으로 이전 회계년도보다 12.3%, 1995년 회계년도보다 36.8%가 적었습니다. 미 조지 메이슨대 법률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논문에는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근 10여 년 동안 두드러지게 느슨해진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3일 뉴햄프셔주 랭커스터에서 강한 폭풍으로 서커스 텐트가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이 텐트 안에는 최대 25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주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은 기상청이 뉴햄프셔주를 포함한 미 북부 지역에 폭풍주의보를 내린 상황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일 시카고 교회 우드데일에서 열린 프레리 페스트마을 축제에서도 돌풍에 텐트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2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커피, 건강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커피는 기존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심장병이나 우울증, 2종 당뇨병 등의 위험을 줄이고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피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이어질 수 있는 경도 인지장애 위험을 급격하게 높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바리알도 모르 대학 연구진이 65세에서 84세의 이탈리아인 1,445명을 연구한 결과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면 전혀 커피를 마시지 않은 것보다 경도 인지 장애 위험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커피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경도 인지 장애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